네, 오늘은 간단하게 엑셀로 맛보는 딥러닝을 연장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올려준 내용들은 다 지도학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뭐 올렸냐면 뭐 자동차 연비를 예측한다거나 그 다음에 앱리스트 데이터 가지고 그게 0인지 1인지 손글씨 데이터 가지고 0인지 1인지 맞춘다거나 이런 게 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지도학습은 이렇게 정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비는 우리 데이터들이 있고 쭉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에 연비가 얼마다라고 그 데이터의 연비들이 쭉 있고 이걸로 충분히 학습시킨 다음에 그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학습시킨 다음에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문제를 정답을 예측하는 문제죠. 손글씨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도 학습은 정답이 있는 건데 비지도 학습은 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음, 정답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고양이를 그려봐. 그러니까 이게 고양인지 아닌지 이 사진이 고양인지 아닌지 맞춰봐가 아니고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나서 너가 그럼 고양이 특징들을 알아서 고양이를 한번 그려봐 하면 우리 인간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게 솔직히 없죠. 어떤 고양이는 이게 고양이를 잘 그린 거고 어떤 고양이는 고양이 잘 못 그린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없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특징들을 어떻게든 다 캐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대강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도 비지도 학습이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제는 그 제가 이미지 딥러닝 해가지고 올린 것 중에 7번째 있는 내용이고요. 베리어블 오토 인코더라고 해서 생성 모델인데요. 어떤 걸 생성할 거냐면 손글씨 데이터 있죠. 손글씨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글씨 데이터 예를 들어서 3,3을 한번 봐볼까요? 네, 뭐 이런 손글씨 데이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엑셀에서 제가 다 학습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학습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엑셀이라는 도구가 딥러닝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학습은 저 지난번에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콜앱에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 학습된 결과를 어떻게 엑셀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딥러닝 7번 강의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보시면은 그때 댄스 레이어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막 손글씨 데이터 예측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예측을 할 건데요. 조금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이미지 딥러닝 7번째 강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전체가 250 이미지는 255가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으로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쉐입을 저희가 그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그 뭐냐 이미지 처리하는 주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 안 할 거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냥 댄스 레이어만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쉐입을 바꿔준 다음에 이런 이거 말고 이거는 컨볼루션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 댄스 레이어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두 개의 평균과 분산값으로 표준 편차로 두 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내는 모델을 만들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784라는 이미지 쭉 나열하면 784거든요. 그 이미지를 받으면 두 개는 평균 이게 평균 두 개를 뽑고 그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 두 개를 뽑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 거예요. 이런 모델을 만들고 또 여기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죠.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저희가 정규 분포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정규 분포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 샘플을 하나 딱 뽑을 수가 있어요. 뽑고 나서 그 샘플 뽑은 거 값을 두 개가 있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거죠. 두 개의 값을 키워나가고 또 키워나가서 원래 이미지 크기만큼 키워나간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액티베이션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주신 걸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배웠던 액티베이션이죠. 렐루와 시그모이드입니다. 렐루는 양수만 0보다 작은 값은 0, 0보다 큰 값은 자기 값을 내는 액티베이션이고 시그모이드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으로 나타내는 액티베이션입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가 인풋 값도 0에서 1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웃풋도 0에서 1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코더 모양을 찍어주시면 댄스 두 개의 값을 임의의 두 개의 값을 28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하나 렐로 거치고 280 어떤 값을 784 이미지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0에서 1부터로 액티베이션을 걸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840개, 10, 100, 1000만, 10만, 22만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시키는 부분은 이제 이쪽 강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학습시키면 어떤 게 나오느냐 이렇게 쭉 로스가 나올 거고요. 비지도 학습은 특별하게 뭘로 학습시키냐 정답이 모르잖아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로스를 쓸 건데요. 첫 번째 로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샘플로 만들었잖아요. 샘플로 만들었는데 다시 그걸 큰 이미지로 만들었을 때 원래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분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분포가 내가 원하는 분포 모양이랑 얼마나 틀어졌는가 나타내는 게 레귤레이션 로스에서 레그 로스였던가? 네,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저희가 0부터 9까지 어떤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 두 개의 특징으로 줄이잖아요. 두 개의 특징으로 줄였을 때 어디에 분포되는지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니까 9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 같고요. 8, 7 이거는 뭐 이쪽 부분에 분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이게 5일까요? 5는 뭐 이 정도의 분포 그 다음에 1은 한 여기에 분포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포하는 어떤 값을 여기 값이 있겠죠. 이 값을 다시 이미지로 만들면 이게 0인가? 0으로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이 정도 영역이겠죠. 이 정도에 있는 영역에 임의의 값을 제가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이미지로 바꿔볼 거예요. 그 이미지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값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면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이 여기에 분포하고 있고 뭐 2가 없나? 뭐 여기 정도 조금 이렇게 분포하겠네요. 2, 3, 4가 뭐 여기 부분에 있을 거고 5가 뭐 여기 부분일까요? 5, 6, 7, 7이 한 여기 8, 8이 없나? 8이 없나요? 학습이 여기 부분이나 될 것 같아요. 여기쯤 되겠네요. 8, 9 이렇게 이제 분포를 이렇게 학습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임의의 값을 여기 분포에 딱 있는 값이 아니고 임의의 값을 딱 찍어서 만들면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웨이트 여기에서 학습한
하죠. 그러면 디코더 여기에 웨이트들이 이제 생길 건데 그 웨이트 값을 CSV 파일로 제가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끊겨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뭐 다운 받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폴더를 열어서 여기 W1의 값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B1 값에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W2 그다음에 B2 여기에 쭉 넣어주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한 것처럼 여기 이 행렬 곱을 계속 할 건데 이 행렬 곱에 W1을 곱하고 B1을 더하고 그 나온 결과에 W2를 곱하고 B2를 더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768이었나? 그 28 곱하기 28 크기가 될 건데 그것을 일렬로 이렇게 쭉 28 곱하기 28 크기로 쭉쭉 써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3,3에 해당하는 위치에 9가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로 생성을 만들어 보면 네, 0 모양처럼 보이네요. 0 같은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제가 전체를 3초마다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이 값이 마이너스 5에부터 5까지 그 다음에 이 값, J가 이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바뀌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3초마다 동작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3 이런 식으로 일씩 해줬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이게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에서부터 5까지 10칸인가요? 10칸, 10칸이니까 300초. 300초네요. 300초 정도 이렇게 돌면 5분간 이렇게 하나씩 값을 바꿔나가면서 어떤 매핑이 되었는가 이렇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은 안 되겠지만 바로 콜앱으로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엑셀로도 이렇게 결과물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 매트리스 곱 mm멀티 mm멀 맞나? 아무튼 이걸 다 만들어 뒀잖아요. 함수들을.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비지도 학습도 엑셀에서도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